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대구와 경북에는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풍이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거기다 바람까지 매우 강해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는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최대 시속 90k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경북 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지난주보다 더 내려가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포항 지역 택시업계가 포항시에 보조금 7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항시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 관련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택시업계는 당시 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인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최근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와 포항시 지부 관계자와 법인 택시 대표 등 포항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 23명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카드 단말기 등 장비 교체 과정에서 공급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포항시 보조금 7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글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2년 전인 2021년에 이미 불거져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부정수급액 7억여 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택시 관련 보조금을 최대 5년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의 올해 택시 관련 보조금은 카드 결제와 콜 수수료 등 연간 27억 원에 이릅니다. 법률 자본의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정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택시 면허 2,700여 대의 68%를 차지하는 개인 택시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당시 조합집행부가 보조금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개별 택시기사들은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세금을 빼돌린 보조금 부당수급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버스에 이어서 택시 보조금 문제까지 이제 불거졌는데 해당 업체 반발 때문인지 환수나 그러니까 제재 조치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시에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 7억 원을 낭비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포항시가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올겨울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겨울철 재난관리 체계를 재수립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 삼날, 트럭 등 제설 장비 190여 대를 점검해 부실한 장비는 보수 교체하고 염화칼슘 280톤을 확보했습니다. 또 마을별 자율 제설단을 재정비해 제설 담당 구역을 확인하고 이면도로, 마을 안길 등 제설이 취약한 보행 공간을 일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의 불법 의료 행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의 선호, 비선호 분야가 뚜렷이 갈리고 병원의 장비 운용 인력이 부족한 탓인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의료 행위가 간호사들에게 불법적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기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CT와 MRI 같은 고가 의료기기를 앞다투어 도입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인 MRI는 2018년 1,200여 대이던 것이 2022년에는 1,500여 대로 21% 넘게 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CT는 2018년 1,400여 대, 2022년에는 1,700여 대로 15%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MRI나 CT를 다루는 방사선사는 태부족입니다. 장비 한 대당 방사선사가 1명은 있어야 하는데 병원급은 0.32명, 요양병원 0.41명, 상급 종합병원이 0.75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사선사 대신 영상 촬영을 하는 등 각종 불법 의료 행위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간호협회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리수술에서부터 기관 삽관, 항암제 조제까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미뤄 불법 의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간호협회가 병원의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구에서만 신고 건수가 28개 병원 540여 건이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분야일수록 불법은 더 심각합니다.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대체시키고 있고 그거를 간호사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이런 간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는 도입하면서 운용 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분야별 의사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간호사로 대체하는 불법 의료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죽도 어시장 앞 도로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도로 통제 임시 해제 전까지입니다.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칠성천 주차장과 타워 주차장,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3곳이며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1시간만 무료 주차가 허용됩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르면서 대마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정작 국내에서 힘겹게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아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은 불똥이 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성분으로 치료받고 있는 뇌전증 환자를 김경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뇌전증을 진단받은 김선우 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의 경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봐도 호전이 없었던 선우가 2년 전 한 가지 약을 복용하고부턴 경련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바로 대마에서 추출되는 약용 성분 CBD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렇게 많이 하던 경련을 안 해가지고 정말 거짓말 같았거든요. 뇌파에서도 많이 안정적이 됐더라고요. 감각 기능 저하로 울지도 웃지도 못했던 선우는 이제 스스로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정말 막 바늘로 수십 바늘 찔러도 잘 안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눈에 안약만 들어가도 울어요. 하지만 선우의 사례와 달리 많은 국내 뇌전증 환자들은 이 CBD 약을 처방받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른 독한 항경련제를 5가지 이상 사용한 뒤 효과가 없어야 CBD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야 해 약을 받기까지 최대 15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국내에선 대마의 약용 성분조차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사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약물 난치가 판정이 되면 한 번쯤은 조금 먹어보고 아이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라도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때문에 대마 전체를 마약류로 규정하지 말고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약용 성분은 합법화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 유엔 마약위원회가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대마를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한 만큼 국내법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료 목적 한해서만은 허용한다는 게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이 개정된 협약을 좀 잘 반영해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대마를 무조건 금기시하기보단 정부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56개국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약용, 의료용 대마가. 객관적 지표를 얻어내고 임상 실험을 끊임없이 해서 안전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처럼 의료용 대마에 대한 오남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올여름 바다 표층 수온이 지난 1990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26도로 지난 26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수온보다 1.6도 높았습니다. 특히 동해는 평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으로 인한 폭염이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영향을 주는 등 대기로부터 열 공급이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수산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바닷가 근처의 평범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국 유일의 원자력 설비 특성화 학교로 탈바꿈한 뒤 매년 높은 취업률을 기록 중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울진의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인데요. 이예훈 MBC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진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실습실. 학생들이 PLC라는 제어 장치를 활용해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실습을 합니다. 또 다른 실습실에선 환한 불꽃을 내며 용접 실습이 한창인데요. 전기 용접기를 이용해 철판을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곳은 전국 유일의 원자력 설비 분야 학교로 재학생 모두 취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수업으로 면접을 준비하면은 실제 기업에 지원을 할 때 필기시험에서도 전공 면접을 보고 실제 면접에 들어가서도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한다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습 환경이 좋아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기계정비 산업기사에 자세한 교육 자료를 주어서 취득률이 높아서 많이 취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의 경우 5명 중 4명꼴로 타지 학생인데요. 개교 후 8년간 취업률이 95%를 넘기다 보니 신입생 모집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78명 중 57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36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런 열배를 맺기까지 남다른 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수원 및 한국발전인재개발원과 협력한 산학협력교육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선배와의 멘토-멘티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엔 학생 참여형 설계 공모에 참여해 기존의 교부실을 카페형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친구들과 여가를 보내는 이곳이 학생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바리스타 활동과 카페 매니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응대하는 경험 같은 걸 통해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해외 취업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까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는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의 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훈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지자체마다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각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무인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임차 헬기도 배치했습니다. 산림청도 산불 취약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폐쇄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현재 산림 주변 불법 소각 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인화물 소지 입산자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산림 재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울진 산림항공관리소가 이달부터 산불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다음 달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초대형 진화 헬기 1대와 대형 헬기 2대, 소형 헬기 1대 등을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이 발생하면 지자체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한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합니다. 안심식당 대상은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충족하는 일반 휴게 음식점입니다. 영덕군은 현재 170여 곳의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여 곳을 추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포항음악제가 지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개최됩니다. 최고의 연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만든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과 세계적인 현악 4중주 무대, 바이올리니스트의 정경화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손민수 협연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집니다. 포항음악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도시에 머물며 클래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9일까지 매일 공연이 진행됩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다 바람까지 강해 오늘은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최대 90k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비가 오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경북 남부의 지역 기온 보시면 대구 20도, 구미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구미는 21도에 멈추며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20도, 영주는 1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는 1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4도 전망됩니다. 기온은 지난주보단 내려가고요. 그리고 일교차 큰 가운데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